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별단지로 찾아왔고요. 42라 34턴입니다. 어느 단지냐면요 아크로 리츠 카운티입니다. 지난주에 청약홈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힐스테이트 등촌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좀 분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아크로는 이 편한 세상 대리미인시의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얘가 얼마 전에 평촌에 아크로 베스티뉴가 있었거든요. 잘 됐는데 아크로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하이엔드인데. 자, 리츠 카운티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배역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에 들어가는 핫한 분양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 후 영상입니다. 자,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국방의 의무. 저희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포나 대치 쪽에 아이를 갖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가로 들어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쪽이 국평 기준 뭐 4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이제 보통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고학년 정도 때 이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중학교 정도 마치면은 어느 정도 교육의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교육의 의무,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교육의 의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거지로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다 하고 그 전세값, 강남이나 반포나 대치 전세값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당첨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죠. 여튼 그래서 이제 한 줄평 이렇게 잡았습니다. 뒤에서 좀 시세, 반포나 이쪽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아크로 리츠 카운티를 갖다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입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대략 8억 마진, 국평 기준, 기본으로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 정말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대단지까지는 아니에요. 단지 규모 측면에서는 중규모 단지입니다. 700세대가 조금 넘는, 그래서 중규모에서 조금 큰 규모의 단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재건축이다 보니까 140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강남구 재건축입니다. 역세권 방배역 2호선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술의 전당 강남구 한쪽 끝에 있는데 이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가까운 역을 찾아보면 여기 방배역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중 보이시죠? 즉 방배역과 예술의 전당 사이에 있습니다. 분양중 아크로 리츠 카운티. 여기를 갖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길 있죠. 요 길. 예술의 전당 쪽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좀 있어요. 거리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동네가 많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이쪽은 경사가 있는데 이 안쪽 있잖아요.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면은 경사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단지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길, 조그만 골목길인데 보시면 좀 전 길하고 다르죠. 경사가 거의 없다. 그쪽으로 약간 경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큰 길이 하나 있죠. 이 앞쪽으로 이 길 이용해서도 이제 방배역을 가시게 될 텐데, 아까 보신 길하고는 다르죠. 경사가 저쪽 끝에 가서는 있는데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이 방배 쪽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쪽하고 요 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가 있는데 아니냐 방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요 블록, 요 아파트 있던 자리 여기에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배역까지는 주출입구가 이쪽에 나겠죠. 이런 식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길인데 그러면 대략 500m 정도 도보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도보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방배역을 도보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대단지는 아니고 중규모에 조금 큰 단지 쪽에 속하고 강남 재건축이고 더구나 방배역 역세권, 도보 역세권이다 보니까 하방 경기성을 갖출 단지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 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게 나온 게 맞습니다. 따라서 안전마진은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안전마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까지 계산을 뒤에서 좀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하방 경기성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단지 선정을 했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죠. 최근에 강북 쪽도 그렇고 강남 쪽도 그렇고 그래도 분양이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당리파, 당산 리버파크부터 시작해서 오늘 영상이 올라갈 건데 제가 지금 이거 12월 2일 날 찍고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창경군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놈도 강북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이파크도 있었죠. 그 놈들이 전부 서울 분양인데 얘도 그런 서울 분양으로서 관심이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강남 쪽에 있는 분상제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배동의 재건축들이 오래 있었던 DH방배가 있었잖아요. 걔하고 멀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DH방배. 얘하고 대각선으로 방배역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놓여 있다. 이번 분양하는 리츠 카운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관심들이 높으시죠. 왜냐하면 DH방배만 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또 여기도 이제 보시고 있겠죠. 물론 이쪽은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1번이 140세대인데 여하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방배역 도보 역세권 이거 더군다나 분상제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 정보를 좀 살펴볼게요. 12월 10날 다음 주 화요일에 1순위 청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월 9일 월요일에 그러면은 특공이 있겠죠. 교통은 좀 전에 보셨지만 방배역 2호선 도보역세권입니다. 500m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27층 8개 동이 들어가요. 아주 높은 고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30층 이상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8개 동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1번 분양은 140세대다. 입주는 27년 10월 딱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양되기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상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당첨 10년, 전매제한 3년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 의무는 없다는 점은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가 중요하죠. 기본 분양가부터 보면요. 모집 공모인데요. 140세대 중에서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59형입니다. 73세대 절반이 넘죠. 그 다음에 84형은 12세대밖에 안 나온다. 좀 아쉽죠? 대신 7호가 그래도 한 30여 세대 이렇게 나와준다 보시면 됩니다. 작은 거는 44형 입세대도 있고 큰 놈으로는 144형도 두 세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양가는요. 일단 주력은 59형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14억 8천 1층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20층 이상은 16.7억. 거의 17억에 가깝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75형은 대략 20억 선에 나왔고 84형의 경우에는 저층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세대가 다 1층부터 3층 저층인데 1층이 20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3층은 21억 7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층 경우에 좀 아쉽죠. 재건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144형은 잠깐 보시면은 최고층 27층이겠네요. 38억에 나온 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붙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양가 59하고 84를 갖다 보여드리는데요. 주로 저희는 59형은 14.9에서 16.7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고층이 있어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3층까지밖에 없는데 20.7억에서 21.7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세대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건 기본 분양가고 문제는 옵션들이 붙는데 얘는 그래도 확장비 에어컨은 그렇게 많이 안 붙었어요. 확장비는 오히려 59형이 좀 더 비쌉니다. 1350, 84형이 1300이 붙었고요. 수도권 평균이 2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6, 700 싸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내기 기준 6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싼 거죠. 내기 기준이면. 옵션이 6천, 8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뭐 분양가 자체가 15억,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옵션이 이게 뭐 얼마나 크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크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일단 옵션이 좀 비싸죠. 고급화 시켰다는 얘기죠. 일단 얘네는 특징이 아크로, 이편한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모던 내추럴과 소프트 클래식이라 해서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링 이걸 갖다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둘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59형 같은 경우 모던 내추럴이 1650이고 84는 1970 거의 2000돈이거든요. 소프트 클래식이 조금 더 비싼데 59형이 1800, 84가 2130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비싼 놈으로 때리 박습니다. 예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 기준 20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미니멀 말고 모던 내추럴하고 소프트 클래식으로 나눠서 각 평형별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쭉 나옵니다. 침실의 붙박이장이라든가 의류관리장 이런 거 들어갔을 때 한 1000만 원 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9형 기준으로 주방 쪽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장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한 3, 400.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에도 한 7, 800. 조명 쪽도 한 3, 4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쭉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싼 놈이 있고 싼 놈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싼 놈을 일단 다 때리박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59형은 다 비싼 놈으로 넣으면 6천 정도 나오고요. 84형은 8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에어컨 옵션을 더하면 되는데 59형의 경우에는 확장비 에어컨 하면 2,000, 옵션이 6,000이니까 한 8,000이죠. 그래서 기본 분양가 여기에다가 8,000을 더한 거 그게 이놈입니다. 59형 15.7억에서 17.5억이 실질적인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역시나 2,000 정도에다가 옵션이 8,000이었으니까 딱 1억을 갖다가 보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1억을 더했더니 요거죠. 실질적 분양가 21.7억에서 22.7억. 단 얘는 저층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3층까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DH방배가 있었죠. DH방배도 물론 재건축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 84 기준 23억에서 24억에 나왔습니다. 즉 DH방배보다는 대략 1억 정도 싸게 나왔다.
큰 의미가 있나요? 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금이 20%입니다. 빨간색 써놨습니다. 보통 10%인데 얘는 20%다.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얘는 강남구잖아요. 대출이 50%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중도금 60% 중에서 10%는 잔압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계약금 20%와 10% 잔압을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다른 단지로 조금 차이점이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따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써드렸습니다. 평면도는 뭐 아크로잖아요. 무난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44형인데요. 이거는 뭐 주력이 아니고 59형이 이번에 주력이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잘 나왔습니다. 포베이에다가 판상형으로 나와줬죠. 침실 쪽에 드레스룸이 있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59의 대표적인 형태고, 다만 침실 2하고 3 보면 이렇게 일부러 리을자 뒤집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침실 2도 그렇고 침실 3도 그렇고 붙박이장이 딱 들어갈 자리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는 D형밖에 안 나왔죠. 그래도 판상형에 가까운 구조예요. 마통풍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주방창이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포베이 구조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침실 있고 현관 옆쪽으로 팬트리도 넣어주고 나름 잘 빠졌다. 주방 쪽 이쪽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조금 애매한 게 이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놓든지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현관을 들었을 때 상당히 넓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여튼 평면도는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B, C형이 좋겠죠. 얘는 D형이라서 일단 재건축이잖아요. 저번들이 다 가져갔죠. 예, 평면도는 이렇고요. 그래도 무난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얘가 700세대 규모전에 따라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수영재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급화시킨 단지답게 사우나라든가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줍니다. 단지 전체 모습은 이래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커뮤니티 들어가보시면 클럽 아크로 썬큰이 있네요. 백사동하고 백삼동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썬큰 있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백삼동 쪽 2번 요게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썬큰이겠죠. 햇빛이 통하라고 해놨고 시설은 보시면 이제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중규모에 들어간 것들이 들어가주는데 요 11번 보시면 중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여기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27층 최고층이 27층짜리잖아요. 얘가 27층에 스카이 라운지 여기 카페 같은 거 들어가고 옆쪽으로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중규모 단지들은 여기 없죠.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요게 좀 들어가주는 게 아크로의 특징이다. 리츠카운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거 쪽에 700세대급인데도 수영장을 넣어주는 건설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주차는 1.7대인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1.7대면은 이거 소형들도 꽤 많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강남이라서 2대1에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런 단지들 거의 없습니다. 강남에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방일초, 이수, 서초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얘가 나쁘지 않아요. 방배동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치고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경사도 안 주고 한데 얘는 오히려 문제가 전 개인적으로 학교가 조금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군 찍어보시면 이제 신중초가 여기인데 얘는 권역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방일초 권역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어느 쪽이든 거리가 좀 있어요. 얘가 뭐 여기 이쪽으로 뭐 길 하나 내주겠죠. 작은 출입구 내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700m가 좀 넘는 거리다. 초등학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쪽 신중초등학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도 뭐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670m. 대략 어느 초등학교든 7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멀게 느껴지죠. 특히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 분들은 뭐 라이딩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게 이제 이수중하고 서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수중은 초등학교보다 딱 봐도 더 멀어 보이죠. 1km가 좀 넘어 보이고요. 서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1.2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한 700m권, 중학교도 1.2km이기 때문에 멉니다. 고등학교들은 가까워요. 다만 고등학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상문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명문이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고등학교들은 500m 이내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초중이 멀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보통 중학교까지가 사실은 핵심이죠. 강남에서는. 중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 해서 고등학교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중학교를 갖다가 반포나 대치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특히나 반포 쪽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뭐 서울고나 상문고 이런 쪽으로 갔다. 그럼 그쪽 전세 빼고 이쪽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당첨이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줄 평을 써먹긴 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 쪽을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는 이제 좀 초등학교까지 거리, 중학교까지 거리가 좀 빠지고 반포나 이쪽에 비해서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조금 빠진다. 상대적으로.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은데
강남 쪽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입지다. 다른 건 좋습니다. 교통이라든가 뭐 편의성 이런 건 다 좋은데 얘가 이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조금 빠진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편의성은 강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 있어서 이런 공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죠. 도보권에 예술의 전당 볼 거 많죠 상당히. 이런 게 있고 나머지야 뭐 여기 강남입니다. 편의성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분양가인데요. 국평 기준 20억이 좀 넘게 나왔는데 착하냐 적절하냐 뭐 이렇게 봅니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마진 그 가격보다 얘 보고 이제 8억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투자 대비 비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8억 마진이라고 하더라도 내 투자 비용이 80억이면 10% 마진이잖아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100% 수익률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변 매매가 분양가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 첫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서울의 분양들입니다. DH 방비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표가 요 근처 단지들하고 비교해 드린 건데 일단 밑에 거부터 해드릴게요. 자, 리츠카운티가 27년 들어가는데 요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윗줄이 5구형이고 밑에 줄이 8사형입니다. 물론 저층이었는데 대략 최고가 기준으로 5구형은 17.5억에 나왔고 8사형은 22.7억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분상제가 적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H 방배가 아까 보셨지만 방배역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물론 DH방배는 7호선,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다. 7호선도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 규모도 크고요. 여하튼 얘가 23억에서 24억이 나왔어요. 분양이. 근데 그거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 한 1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배 그랑자이고 방배 아트자이가 있습니다. 이 두 놈 준신축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트자이는 18년도 들어왔고 그랑자이는 21년도 들어왔습니다. 왜 얘네 비교하느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 방배 아트자이가 리츠카운티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바로 얘가. 그 다음에 그랑자이도 요거 나와서 걸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큰 게 건너편에 있는 게 그랑자이예요. 바로 옆에 딱딱 붙어있는 단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연도가 조금 더 된 아트자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얘 보시면은 이제 353세대 규모 자체도 좀 작아요. 18년도 들어서 지금 한 6년 7년 차 됐고요. 실거래가 보시면 5구형들 있죠. 얼마 전에 10월 달에 19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5구형이 A타입, B타입도 20억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8월 달에 C형은 거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4억에 거래된 게 있고요. 8월 달에 7월 달에도 있네요. 1층인데 24억에 거래됐어요. 84C는 여기 나오는 건 없고요. 109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24억 7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아트자이부터 18년도 들어간 이제 준신축에서 27년도에 리츠카운티 들어가면 구축으로 넘어갈까 말까 할 아파트인데 얘가 5구형 기준 20억까지 나왔고요. 실거래가 84 기준 24억 7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얘보다 싸죠. 지금 보면은 그쵸 분양가가 84 기준 2억 정도가 싸고요. 5구 기준도 2.5억에서 3억 정도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가 있습니다. 얘 또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리츠카운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오면 방배역인데 바로 그 나온 고길 건너편에 있어서 방배역까지 거리는 비슷해요. 자, 그랑자이 보시면요. 21년도 들어왔습니다. 준신축입니다. 이제 3년 됐죠. 얘 같은 경우에 5구형이 있는데 두 타입인데 얘가 실거래가는 지금 안 뜨더라고요. 따라서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호가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 나와 있네요. 59형. 23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4형은 실거래가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10월 달에 29억 3천에 됐습니다. 그 전에 7월 달에는 28억 7천에 됐고요. 실거래가 지금 많지는 않죠. 이제 3년 돼서. 따라서 정리는 해드렸는데 이건 호가입니다. 한 채 나와 있어요. 59형이 23억이고요. 이건 실거래가가 있죠. 28억에서 29.3억으로 9평 84형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단지 봤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전마진 8억 얘기가 나오냐.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방배그랑자의 9평이 29.3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리츠카운티가 최고 유상옵션 다 때려봤을 때 22.7억에 나오거든요. 일단 여기서 대략 7억 차이가 나죠. 근데 얘가 더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6년 뒤에 들어가니까 얘가 21년도 들어갔잖아요. 얘는 27년도에 들어가고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방배 그랑자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입지가 아니잖아요. 방배 그랑자에도 758세대 규모 비슷하거든요. 얘도 707세대니까. 그리고 방배역까지의 거리 비슷해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비슷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비슷할 겁니다. 현재 기준 방일초등학교로 그랑자에도 들어가거든요. 권역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권역인데 따라서 얘를 기준 봤을 때
8억 정도 마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구형 같은 경우에도 5억 마진을 얘기들을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랑자가 지금 실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호가가 일단 23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5억 정도 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18년도 들어가서 9년 차이 나게 되는 단지인데 얘가 이미 20억 선에서 거래가 오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대략 5구형은 5억 마진 정도, 84형은 8억 마진 정도 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변 전세가죠. 간단하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 좀 전에 들었던 그랑자에 보시면요. 전세는 이제 실거래들이 있죠. 14억 5천, 14억 8천, 15억 3천까지 있습니다. 15억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형 같은 경우는 16억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억 선에서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분양가잖아요. 여기서 15, 16억 정도 빼면 되는데 뭐 15억 정도 빼면 되겠죠. 안전하게. 그럼 22.7억에서 15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7억 조금 넘게 남는단 말이야. 즉 얘가 거주부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 전세로 돌렸을 때 내 실투자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안전마진이 7억이잖아요. 그 얘기는 수익률이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히려 DH방배 같은 경우에 그쪽이 당시에요. 그 당시에 전세가가 지금 좀 올랐을 텐데 14억이었어요. 근데 걔가 24억이었어갖고 1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아리까리하다. 30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마진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일단 분상제가 적용이 또 더군다나 돼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률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원밸리 전세가 적어놨습니다. 요 가격이 지금 반포 쪽에 전세가보다 조금 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죠? 실제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똑같은 아크로 아리팍 쪽이라든가 원베일리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걔네들 전세가 보시면 오히려 오구형 전세가가 84 이 분양가에 비슷할 것 같은데 최근 보니까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거든요. 전세가들하고 월세가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반포 쪽. 그랬더니 원베일리 전세가하고 여기 비슷하다. 이 분양가가 오히려 얘가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거기서 중학교까지 마친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경험을 다 하신 분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안전마진 있는 건 이걸로 확인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서울 분양입니다. DH방배 좀 전에 말씀드렸죠. 24억이 나왔는데 얘보다는 싸게 나왔어요. 분상제도 적용되고 해서 아크로가. 그리고 잠실 레미안 파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잡내야. 얘 같은 경우에도 20억이 좀 안 되는 가격이 나와서 얘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얘보다는 좀 비싸게 나왔는데 이건 입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시죠. 잠실분들은 우리가 더 좋지 하고 있고 방배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렸던 욕을 엄청 먹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당산 리버파크가 있었어요. 지난주가 있었는데 얘는 5구형이 15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크로 리츠 카운티가 17.5, 싼 거는 15.7억에 나왔거든요. 그럼 당리팍이 나쁜 위치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도 2호구, 2호선, 5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입지는 방배 쪽을 좀 더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도 이 가격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늘이 특공이고 내일이 1순위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 15억 선에 9평이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뭐 등촌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북의 서울원 아이파크도 15억 선에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좀 뒤에서 창경궁 롯데캐슬을 바로 이 다음 영상에 제가 찍을 건데 그때 아마 서울 전반적인 분양가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갖다 좀 드릴 것 같아요. 여튼 리츠 카운티를 여기 적어놨는데 얘는 이쪽 표보다는 이 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단지 18년도, 21년도 들어간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안전마진이 충분히 보장될 만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밸리 전세가 생각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가치 평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방배 쪽에서 평지에 가까운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시면 됩니다. 예술의 전당 쪽은 조금 경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뭐 급경사는 아닙니다. 오늘 다뤄야 되는 창경궁 이쪽에 비하면은 괜찮습니다. 여하튼 평지에 가까운 거고요. 이 리츠 카운티는 학군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상대적입니다. 8학군에서 좀 빠진다는 얘기지 서울 전반이라든가 수도권 전반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나쁜 데가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까지 거리라든가 중학교까지 거리 때문에 좀 빠진다. 오히려 고등학교 자녀, 특히나 이 주변에 있는 서울고라든가 성문고라든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이 주변에. 요즘 가까운 거리에 동덕여고도 있어요. 이쪽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서초고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서초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8학군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 드신 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초중에서 좀 빠지는 거고요.
교통은 뭐 2호선 방배역 도보역세권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미래 가치로서 새로 들어올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포 대치에서 전세 의무,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중학교까지 전세 월세 어쩔 수 없이 애 교육 때문에 써였던 분들 그 의무를 다했다면 고등학교를 그러고 애가 이제 들어갔다. 이 고등학교 말고도 동덕여고라든가 서초고라든가 뭐 이런 쪽 강남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번은 청약을 넣어볼만 하죠. 물론 당첨이 쉽지 않겠지만요. 여러 분상제라는 점, 그것 때문에 얘가 주변 아파트보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보다 7, 8억 싸게 나온 게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수익률은 전세 같은 고유를 했을 때 100% 이상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이제 경쟁률 셀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아크로잖아요. 그래도 아크로 좀 분양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도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가치는요 특별한 교통이라든가 다른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이 다만 이제 얘 말고도 재건축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시세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만 얘가 규모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교육에서 조금 빠진 면이 있기 때문에 리딩을 할 단지는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대장이야 하고 리딩할 단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신축이고 앞으로 들어가는 신축들의 분양가 이런 것들 대비해서 반사이익은 챙길 만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한창 키 맞추기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에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가 났죠. 이 20억대 분양을 보면요. 얘도 20억대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의 1급지들 같은 경우에 분상제 적용을 거의 다 받기 때문에 그래도 20억대 초중반까지 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오늘 다루겠지만 강북 지역이나 이런 쪽들도 구평 기준 웬만큼 역세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15억 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도 이 강남권 얘가 막 1급지다 반포나 대치는 아니니까 2급지 정도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급지라도 20억 초반선에 나오는 이런 구평 분양들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자금 준비가 조금 힘든 게 있었죠. 계약금 20%고 그다음에 잔압 10%가 있어요. 중도금 중에 중도금 50%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보시고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일단 고를 해봐야 될 단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창 키 맞추기 중이라서 아리까리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강북 쪽 평들 분양 보세요. 서울은 아이파크도 그랬고 한강 남쪽이긴 하지만 당리파크, 당산 리버파크라든가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분양가를 보시면 얘는 넣어보셔야 되는 단지다.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당연히 고라고 말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세무사관에서 대안적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더군다나 뭐 주변 단지들 이제 비교하다 보면은 제 영상은 조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걸러서 들어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특히나 뭐 여하튼 학교까지 거리라든가 경사도 정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이 달라요. 제가 뭐 이쪽을 많이 가보긴 했습니다. 예술전동도 많이 가보고 저도 고등학교를 요 근처에 있는 쪽에서 나와서 아는 동네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은 리츠카운티가 들어가는 쪽은 경사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계속 경사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예술의 전당 앞길 쪽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하튼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하죠. 가셔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다. 초등학교, 중학교 꼭 보시고 마지막으로 100만의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넣어드릴 겁니다. 뭐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영상에서는 다 말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욕도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거 드리기도 하고 질문 주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곳에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한번 다룰 겁니다. 그걸 통해 이제 서울 분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볼 거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